오늘 악천후를 뚫고 저희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앉으셔도 앞쪽으로 좀 앉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IP를 비즈니스화 할 때 많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R&D를 해서 좋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대학이나 공공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좋은 R&D를 발견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수익화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목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안 넘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위에 이제 그 CEO나 아니면 연구소장께서 내년에 뭐 할 거야? 물어보면은 이제 특허팀에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특허 찾고 하는 건데 그 특허 찾는 것도 그냥 쉽지 않은 게 입사 1년 차가 다르고 과장급이 다르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탑의 의지도 반영을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IP도 중요하지만 그 IP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은 없는데 향후 5년 후에 산업은 뭐 가능한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만이 전반적인 어떤 탐색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특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연구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의 재무 정보 이런 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유관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늘 그만큼의 시간이 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가지 이종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9월 2일 날 빌드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 이 빌드의 가장 핫 키워드는 뭐냐면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도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화를 각자의 사용자가 어떻게 녹일 거냐 하는 거는 대부분이 IP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모든 비즈니스 성장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알지는 않거든요. 대충 등록 건수 몇 건 알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비즈니스화 했을 때 스페시픽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약하니까 다른 걸 M&A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공식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이 쉬운 플랫폼에다가 이종의 데이터를 다 녹이면서 어떤 뭐 지수와 공식을 다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은 그냥 그 차트를 클릭만 하게 되면은 그 아주 한 500개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이 방향이 가야 될 게 맞는지, 그러니까 팀 단위에서 회의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는 뭐냐면 빌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특허죠. IP5에 한 4,900만 건의 특허가 다 론칭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자사나 경쟁사,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는 기업이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 뭐 매출액, 영업이익, R&D 투자액 이런 부분도 추이를 보고 경쟁사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도 한 8만 개 이상의 DB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특허를 볼 때 IPC 블루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IPC 블루 같은 경우에는 서버 클래스를 보더라도 굉장히 기술을 많이 알아야 되고 직감적이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까는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KSIC,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저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점에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굉장히 쉽게 직감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 분류거든요. 그래서 산업 분류 데이터에 1,000개 정도의 그 대중소 분류 데이터를 다 들어와서 내가 굳이 출발을 특허로 하지 않고 산업 분류 들어가서 반도체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IP5의 특허를 그 저희가 AI를 적용을 해서 다 매핑을 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예,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그 수출입 품목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관세에서 수출입 품목을 잡을 때 국제
HS 품목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 코드에 관련되는 제품을 찍게 되면은 그 수출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에서 뭐 2018년도에 얼마를 팔았고 또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파일을 산업과 혁포와 연결을 해서 전체 하나의 또 하나의 플랫폼에 심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큰 산업은 탐색하고 싶지만 산업의 스페시픽한 어떤 구조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감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겪고 어떻게 겪었냐를 한번 이해를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려봤는데요. 기본적인 기술은 IP5예요. 한국부터 이제 중국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징이 저희가 이제 그 향후 미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산업이다라고 해서 뭐 산자부라든가 국가에서 많이 이제 그 어나운스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 그 다음에 4차 산업 분야, 그다음에 2019년도에 뭐 한국과 일본이 막 싸우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이제 많은 그 수출 규제 해가지고 일단은 많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국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소부장 쪽에 많이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중요 핵심 산업 테마의 3개 분야는 제가 이제 딱히 사용자들이 기술 키워드를 조합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그 컨설팅 본부의 전문가들 쓰는 그 검색식이 있거든요. 다 도입을 해서 다 저게 녹여놨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건 노이즈 제거하고 필터링 작업 없이 쓸 수 있게 제가 다 판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KSIC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 40대 제조업 분야 다 해놨고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 정보 같은 경우에는 8만 기업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찾았던 회사가 너무 작거나 스타트업이면은 이제 안 나오는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IP5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은 다 재무 정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를 뭐 기존에 윕스를 쓰시는 분들은 윕스 온과 인텔리전은 명확하게 검색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빌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트라이를 써보고 하셨던 분들이 조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 UI가 키워드 뭐 엔드 넣고 오아 넣고 할 수 있는 그 코리 창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빌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스페시픽한 분석보다는 전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꼭 해야 될 검색이나 필터링에 대한 작업은 다 제가 제껴놨어요. 예, 다 녹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산업의 514개 분야, 그 다음에 전체 산업에서의 한 8,700여 개 분야. 그러니까 툭툭툭 찍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 미래를 쭉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어쨌든 빌드의 맨 마지막 타겟팅은 뭐냐면 내가 아니면 팀 단위에서 아니면은 연구소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비즈니스 끝단에서 우리가 고 할 거냐 홀딩 할 거냐 스탑 할 거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결과 차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에 뭐 많이 나오죠. 지금 사물 인터넷 시장이 앞으로 1조 달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된다고 막 신문에 떴어요. 그러면 한번 분석해서 보고 한번 해봐봐라고 이제 오더가 내려오죠. 그러면은 내가 사물 인터넷 시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연구원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적당히 특허 한 건씩 찾아가면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RP5 대충 이제 그 검색을 해서 뭐 필요 없는 거 좀 조져가지고 일단은 뭐 한 10,000건 정도는 만들겠죠. 그러면은 그 고통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지만 이게 정확하게 멋있단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필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뭐 기업도 있고 IPC, 뭐 KSRC, 뭐 품목블록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핵심 미래 산업 분야 4차 산업, 그다음 인공지능,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전체 저 3개 산업 분야에 토탈하게 66개 정도의 하부 기술을 저희가 다 전문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썼던 키워드를 다 넣어서
뭐 엔도와나 괄호 그다음에 IPC 블루 다 넣어서 다 녹여놨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4차 산업 들어가서 4차 산업 밑에 25개의 기술 분야에서 쭉 보고 관심 있는 사물 인터넷만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그 많은 차트가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오네. 이게 지금 연구소하고 공공하고 대학이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의 특허 추이를 보는 건데요. 2014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색이 대학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물 인터넷 뭐 시장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R&D 뽑아서 랩 셋업해가지고 하기에는 시장 진입이 너무 늦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대학이 기업 다음으로 15년 뒤에 좋은 특허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면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기술 이전 받아서 사업화 들어가서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은 꼭 끝단인 뭐 본부장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팀 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올려놓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눌러봤더니만은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등록권이 뭐 카이스트, 한양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물 인터넷 이외에 4차 산업에서는 뭐 네트워크 보안, 융합 보안, 뭐 3D 프린팅, 뭐 ICT 융합 지금 어딘가 한 번쯤은 신문에서 들어봤던 정말 나중에 뭐 10년 후에 뭐 먹을 사야 될 먹거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32개 분야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는 이걸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특허 담당자도 한국 특허 찾을 때의 한국 키워드, 그다음에 영문 특허의 영문 키워드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실리콘 웨이퍼 분야다, 뭐 TDMA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EUV 블랭크 마스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면은 난다 낀다는 연구원들한테 키워드 물어서 뭐 R&D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탐색을 해서 R&D를 해볼까 하는 분야에서는 특허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깝깝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부장의 32개 분야도 저희가 이제 다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빌드에 들어가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2개 분야에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베리어 필름이라든가 뭐 OLED 발광청, 그다음 이방성 정도 필름 이런 거는 뭐 거의 지금 LG 화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기 LG 화학 가서 물어봤어요. 이방성 전도 필름 딱 떠오르면 어떤 키워드가 기억나?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부장의 32개 핵심 기술 분야도 제가 잘 그 엑스퍼트의 키워드를 다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클릭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들어가 보시면 32개 분야 쭉 뜨고요. 그중에서 2차 전지 분리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규모별로 봤어요. 보니까는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제가 다 잘라놨기 때문에 2차 전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으로 한 2,600여 건 정도가 다 대기업의 등록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레드오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않지만 많은 수익을 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2,600건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LG화학,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 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 대기업 내에서 틈새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 장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 스탑하자. 2차 전지 분리막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분야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 분야인데요. 이제 보통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AI 분야 중에서도 뭐 언어 쪽이냐 아니면 행동 쪽이냐 모션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부 기술 분야 9개 분야에 대해서도 솔직히 우리가 상황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쓰겠어요. 저도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AI 쪽은 워낙 지금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상황 인지에 대한 분야만 R&D를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다
엑스퍼트의 키워드를 써서 녹여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들어가서 머신러닝을 이제 선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머신러닝은 또 특이하게 중소기업이 98%를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대기업 입장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굳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 찍어서 605건의 특허를 쭉 검토해보고 M&A 할 수 있는 기업을 하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M&A를 발굴을 해서 신사업 시장 진입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대 제조 분야인 건데 이 40대 제조 분야에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통계를 잡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잡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전지 분야를 찍었다. 그러면은 이 전지 분야에 관련된 AI 매핑 모듈을 다 만들어 놓고 전지 분야에 관련된 IP5의 특허를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크로스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그 세 가지 분야의 핵심 유망 기술은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없는 기술 분야가 있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쓰시는 키워드를 쓰든 뭐 윕소를 쓰든 인터리트를 쓰든 내가 정말 불출주야 2박 3일 동안 키워드 잘 만들어서 노이즈 다 제거를 해서 필터링 해놓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윕소를 쓰시는 분들은 윕소 마이폴드라든가 인텔리스 마이폴드에 그냥 다운로드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이 마이폴드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제 폴더거든요. 제 폴더에 제가 한 땀 한 땀 검색식을 다 써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퀀텀 닷,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뭐 그 삼성이 10조에 매입했던 하만의 전장 기술을 나는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센서가 연구소가 추론한 건, 그다음에 뭐 수소전지 자율주행.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땀 한 땀 내가 열심히 키워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엑셀로 업로드 받으신 걸 올리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국가 코드 2자리 하고요. 특허 번호만 있으면은 이 빌드에 다 반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을 쓰고 계시면 마이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만 해두시면은 바로 이제 폴더명에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찍어서 하이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검색과 분석은 뭐 인터넷에서 하겠어. 그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자사와 경쟁사 혹은 내 연구소와 타 연구소, 뭐 미국에 있는 연구소든 이게 정확하게 어사이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거는 분명히 우리 사내 출원 관리에서는 100건이 나오는데 어딘가에 찾아보니까는 90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건의 갭이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그 IP5 같은 경우에는 로컬 랭킹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일본 특허면 일본 특허청에 일본어로 된 어사이니, 중국은 중국 특허청에 중국어 어사이니 제가 정확하지만 제가 이제 국내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는 그런 중국어나 일본어 색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일본어를 치더라도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영문 키워드 어사이니하고 한글 키워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간에 회사명이 바뀌잖아요. 뭐 제일제당이 CJ 제일제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명이 바뀐다라든가 아니면은 M&A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회사 어사이니가 추가되거나 변동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각사마다 이제 대표명과 코드를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오아링 하기가 보통은 이제 그 검색의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그냥 내가 직감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명의 영문 키워드 O와 한글명 이렇게 많이 조합을 하거든요. 건수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항상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그다음에 뭐 개인 발명가 해가지고 8만 1,000여 개 정도를 제가 다 어사인을 원스톱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말이죠. 한국과학기술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볼 때 가장 기준점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술 이전이죠. 그래서 기술 이전 관련된 타이틀이 아예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이스트가 양도 기업을 했던 건수, 그 다음에 그 국가별로 봤을 때 뭐 한국은 뭐 700건, 미국은 뭐 80건,
그러니까 전체 IP5에 기술 이전한 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양수받았던 기업 밑으로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차트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 집중적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게 또 일본이나 중국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전자라도 그 쓰는 한자어가 일본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용자가 다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 보시면 뭐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재무 정보 아니면 경쟁사의 재무 정보 그다음에 내가 가진 특허의 어떤 1차원적인 건수 출원이 아니고 좀 더 3차원적인 그 차트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출원 건수 대비 뭐 등록률, 그다음에 청구항 수의 추이, 그다음에 뭐 그 연도별로 평균 청구항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예, 그러면은 청구항이 줄고 있다라면 특허팀을 쪼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겟팅 되는 게 뭐 기업 입장이냐 아니면 연구소 입장이냐 대학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500개의 차트가 있지만 500개 차트를 다 보고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차트만 보시고 의사결정에 대한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잡을 때 지금 대부분의 집에 OLED TV가 있든지 뭐 LED TV, 뭐 LCD TV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다 핸드폰도 다 지금 뭐 OLED 패널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좀 쉬운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LCD 다 죽었다. 왜냐? 중국의 그 저가 공격에 의해서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정말 이 LCD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일단은 LCD 산업이 정말 한국은 죽었는가?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OLED가 뜨고 있는데 이 OLED는 앞으로 몇 년을 LG 디스플레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를 데이터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지금 LCD하고 OLED를 비교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은 LCD를 뭔가 내가 분석하려면은 액정, OR, 리퀴드 디스플레이, OR, 브라브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잡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LCD 관련된 IPC 코드나 CPC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CPC를 LCD를 봤을 때는 최소한 이 33개 정도의 서브 클래스를 다 오어링 해야 그나마 LCD 관련된 IP5의 특허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물론 내가 시간 많고 신입이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제조 분야에 디스플레이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액정 표시 제조업이냐 아니면은 유기 발광이 OLED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분야가 명확하게 산업 분류 코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KSIC의 액정 표시 제조 장치 이게 이제 LCD인데 이 LCD가 IP5하고 AI 매핑에 의해서 특허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KSIC로 들어와서 산업 탐색을 하고 들어왔는데 볼 수 있는 끝단의 데이터는 특허에 대한 모든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그 빌드의 그 차트 화면인데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굉장히 이지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부적인 구조야 프로바이더가 고민을 해야 될 거지만 내가 보러 쓰는 사람들이 쉽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40대 제조 분야의 디스플레이 중에서 KSIC에서 LCD를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IP5 중에서는 한국을 한번 보겠다라고 했어요.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LCD 산업이 정말 죽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치 구간을 잘라서 봤어요. 구간별로 보니까는 쭉 2007년까지는 한국도 LCD가 정말 빵빵했죠. 잘 나갔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근데 쭉
출원 건수도 많고 LCD를 갖다가 출원하는 출원 인수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07년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국이 BOE, 뭐 CSOT 해가지고 막 가격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예, 싼 마에서 한국에 다 들어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업들이 이제 R&D를 이제 접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출원인 수도 줄고 그다음에 출원 건수도 다 줄었어요. 줄다가 5구간인 2015년 이때부터는 아예 세특위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LCD는 들어가서는 이제 아무런 수익을 할 수 없다라고 의사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한번 봤어요. 중국은 이 5구간을 그러니까 20년치를 잘라서 봤을 때는 쭉 증가하다가 이때 잠시 줄었어요. 2011년 전까지 한 4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최근까지 계속 직선으로 증가하고 있죠. 예. 중국은 뭐 국가에서도 뭐 LCD 산업을 굉장히 밀어붙인다고 말을 하니까 어쨌든 중국은 당분간은 LCD가 글로벌리하게 마켓을 점유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맨날 하는 말이 BO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다 데려다가 기술 빼돌렸다 그런 말 신문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한국 발명자,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홍길동은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발명자 국적 정보가 다 데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을 제외한 곳에 한국인으로 들어간 특허 등록이 있는 거예요. 그 건을 가지고 추이를 본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는 지금 11년하고 18년도에 뭐 1.4%, 뭐 1.3% 이때가 확 피크로 다 넘어갔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쭉 줄다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해도 최근에 또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신문 기사도 있거든요. BOE하고 중국의 CSOT가 그냥 그 한국인 사람 구할 때 S사 출신, L사 출신, 우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적시를 해서 인력을 빼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LCD 쪽에 한국 엔지니어가 정말 중국, 아니, 그러니까 뭐 중국 아니면 뭐 대만의 AU 강전자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데이터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LCD 다 죽었어요. 근데 R&D를 훨씬 많이 했죠. 좋은 특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특허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라우 센싱 아웃 할 수 있는 공격 특허를 발굴을 해서 BOE하고 CS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하고 BOE의 인용도, 그러니까 CPP하고 PFS, 그러니까 패밀리 국가수하고 이제 P인용의 어떤 지수를 봤더니만은 BOE가 2.6이고 LG 디스플레이가 10이에요. 그러니까 6배 정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12.07에 들어가는 LG 디스플레이 특허를 갖다가 다 다운로드 받아다가 공격 특허 할 수 있는 건을 필터링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 CLT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질적인 그 평가를 할 때 피인용 기술은 되게 많이 써요. 그 중에다가 피인용 특허의 그 특허의 기술 수명을 표준화해서 그 뽑아낸 게 CLT거든요. 그래서 지금 CLT를 보통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BOE하고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다 라이프 타임이 있잖아요. 예, 20년 지나면 다 그 특허는 공지 기술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프 타임 내에서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수명이 LG 디스플레이가 BOE보다는 훨씬 두 배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표를 봤더라도 내가 LGD에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저 알트론 같은 LCD 특허 다 공격 특허 발굴을 해서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레드인데요. 지금 올레드 같은 경우에도 유기 발광 소자 다 키워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올레드 관련된 CPC를 봤더니만 한 32개 쭉 나와요. 이것 다 오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걸 봤더니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KSIC의 유기발광 제조업이 한국은 아니나 다르게 요 구간 내에서 지금 3구간 내에서 다시 쇠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OLED도 중국한테 굉장히 좀 치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LCD랑 마찬가지로 지금 5구간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올레드가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LCD 엔지니어 건너갔는데 올레드 엔지니어라고 안 건너갔을까를 봤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이때 거의 뭐 04년부터 012년까지 뭐 1.2, 1.3 벙벙 뛰고 있죠. 아마 그래서 한국에 있는 OLED 엔지니어도 아마 어딘가로 해외로 많이 건너갔다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빨리 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OLED가 지금 말로는 한국에 뭐 2년으로 그 기술 격차를 쫓아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11년 이전까지는 거의 기술이 한국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OLED 관련해서는 기술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해외에다가.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자국 출원 인건이 계속 높아가면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출원에 대한 건수는 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년치를 봤을 때 12년 이후부터는 30% 정도를 일단은 기술 교체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이 OLED도 LCD 못지않게 좁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LGD하고 BOE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자체 출원, 단독 출원이에요. 근데 BOE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는 모르겠지만은 다 최소한 출원인이 2명 이상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체 누가 하고 있냐? 그 공동 연구 중에서도 일단은 전혀 타인, 타사와 하고 있는 거를 봤더니만은 전체 이제 1640건 중에서 한 560건 정도가 타인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하고 있냐를 봤더니만은 어, 허페이 신성, 그다음에 오르도스 위엔성, 뭔가 중국 기업인 것 같은데 조 기업들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0건 정도가 해외 출원되어 있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공동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거의다가 학교, 뭐 경희대, 인하대, 고려대 해서 일단은 한 10건 정도가 미국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업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력에 다 이동도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션인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등록률 추이인데요. 보통 출원을 많이 하지만 등록률이 뭐 어떻게 되냐를 보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면서 놀랬던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평균 83% 등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구항도 평균 15.6항. 굉장히 괜찮죠. 근데 BOE도 평균 청구항 수가 14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철원의 올레드 분야에서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죠. 그다음에 평균 등록률도 70몇 프로. 낮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IP5에 어떤 사무소를 많이 쓰느냐, 뭐 네이트, 특허법인 로얄, KBK 쭉 나오죠. 하다 보는데 박장원까지는 한국 기업이고요. 근데 보통 등록률이 뭐 괜찮아요. 근데 중국 특허 출원 쓰고 있는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북경 누성 굉장히 등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리인 풀 관리할 때 이 대리인 너무 일을 못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돌려보고 대리인 풀을 선임을 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뽑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대리인을 갖다가 없애야 될지 그런 거 데이터로 써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등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LGD하고 BOE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그 윈텔립스와 윌손에 갖고 있는 평가 등급인데요. LGD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리플 A부터 C 단계까지의 등급의 9단계 중에서 A 등급이 한 16%, BOE가 5%좀 낮죠. 등급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용도 지수 이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BOE하고 LGD가 왜 이렇게 많이 격차를 많이 좁혔냐를 봤을 때는 지금 뭐 LGD는 빼더라도 BOE 같은 경우에는 32,000명 2014년도에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7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3배가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일일이 자르지 않고 계속 뽑아서 R&D를 크게 육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D 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B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14년부터 해가지고 쭉 봤을 때 최근에 작년까지 9,600억 정도가 R&D를 때려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19년, 20년 코로나 기간에도 18%더 늘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만큼 R&D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거 10년, 그러니까 10년치를 누적한 건데요. LGD가 4.4%, BOE가 4.3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2022년도가 되면은
BOE가 LGD보다 매출액 대비 R&D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R&D 투자 대비 출원 건수고요. 이거는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하고 있고, BOE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비에 대비해서 6만 건 정도로 지금 더 출원 건수가 많죠. 지금 이유가 뭐냐면 BOE가 중국 내 자국 출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포션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국가별 수출입에서 HS 품목분류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매출 규모에 관련된 수출입 액수를 보고 그 시장의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노란색이 수입이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이미 수입보다 중국이 넘어섰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70억 불밖에 안 돼요. 지금 뭐냐면 그래도 LCD가 저가 공급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LCD 모니터를 쓸 때는 LGD하고 삼성 걸 많이 쓴다 해서 일단은 수입은 많지 않다라는 건 나오는 거고요.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LCD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와 있죠. 17년부터 4년 기간을 봤을 때는 지금 LCD 시장은 이미 57%를 급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안나나 다를까 OLED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3,100억에서 27조로 컸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년 기간 동안에 85배가 성장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OLED가 한국 디스플레이의 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드의 사용자 가치가 뭐냐. 어쨌든 사용자들은 모든 플랫폼은 쉽게 접근해야 되고 다루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IP라는 자산을 가지고 내가 내 거를 볼 때 아니면 경쟁사를 볼 때도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쉽고 단순한 워크플로우에서 분석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은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시려면은 뭐 유로를 쓰든지 아니면 네이버 가서 찾아봐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건데, 어떤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융합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제품이고, 내가 기존에 쓰던 툴과는 약간 처음에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저희가 이제 부서 가시면은 이제 트라이얼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많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질문 없겠죠? 네, 마치겠습니다.